안녕하세요. 만월중학교 학생 여러분. 도덕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30페이지 1. 도덕적 행동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과제로 올려놓았던 지식 채널이 오늘은 내가 주는 말입니다. 각반 커뮤니티 게시판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5줄 감상문 쓰기 한 거를 꼼꼼하게 잘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왕따로 인해서 자살 충동을 느낀 친구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다라고 쓴 친구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우리 학급에는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이 없도록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살펴보겠다. 그리고 학급에서 잘 못 어울리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자살 충동을 느낀 일이 없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학습 목표, 도덕적 행동을 위해 필요한 것들과 도덕적 행동의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도덕적 행동을 위해 필요한 것들, 도덕적 지식, 사고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 친구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악성 댓글을 달아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우리 도덕적 지식, 사고 잘 알고 있죠. 이를 도덕적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0페이지 1단계 보면 생각해 볼까가 있는데요. 한창 시험을 보고 있던 현수는 풀리지 않는 몇 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마침 앞자리에 앉은 공부 잘하는 친구의 답안지가 보였다. 순간 그 친구의 답안지를 보고 베끼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성적이 과연 정직한 것일까? 라는 생각도 들어 고민이 되었다. 내가 현수라면 어떻게 할까? 선생님이 현수라면 시험 점수는 올라가더라도 마음,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울 것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부정행위 안 하고 내 실력대로 시험을 볼 것이다. 그래 떳떳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2단계 도덕적 행동을 위해 필요한 것들. 첫 번째, 도덕적 지식. 도덕 규범과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바로 도덕적 지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덕적 사고. 도덕적 지식을 활용하여 도덕적 문제를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 세 번째, 도덕적 감정은 우리가 느끼는 사랑, 공감, 정의감 등이다. 그리고 네 번째, 도덕적 실천 의지는 해야 할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다. 선생님이 기사 하나를 뽑아갖고 왔는데요. 새끼 거북이 배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이 104개였대요. 미국 플로리다 버라크펀의 한 해변에 떠밀려온 새끼 바다거북 사체 안에는 104개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다. 플로리다 지역 야생동물보호단체 건보림보 네이처 센터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인 손바닥만큼 작은 바다거북이 몸에서 나온 플라스틱 사진을 공개했다. 플라스틱 조각을 머금고 있던 이 새끼 거북도 활동 중 구조됐으며 물에 휩쓸려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거북이 사체를 해부한 미로프스키는 뱃속에 풍선, 페트병, 라벨 등의 플라스틱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미로프스키는 미역 등 해조류에 미세 플라스틱이 붙어 있으면 어린 거북이들은 그것을 먹이로 인식해 먹게 된다라며, 그리고 뱃속에 플라스틱이 들어있으면 거북이들은 배가 고프지 않다고 느껴서 더 이상 먹이 활동을 하지 않아 충분한 영양 섭취가 안 되어 생존이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바다거북 보호협회는 매년 포유류, 상어류, 거북과 조류 등 100만 마리의 해양 생물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죽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얼마 전에 동해안에 그 고래가 떠밀려와서 죽어 있어가지고 사체를 역시 해부했더니 그 안에 어마어마한 플라스틱, 페트병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죠. 자, 그럼 선생님 지금 기사를 읽었어요. 새끼 거북이 배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이 104개. 이거는
도덕적 선생님이 이제 지식을 얘기해 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고를 하겠죠. 와, 어떻게 새끼 거북이 배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14개가 나올 수가 있을까? 이제 사고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도덕적 감정. 아, 거북이가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그거를 먹이로 알고 먹었을까? 이런 사랑과 공감, 이런 게 느껴지죠? 정의감. 바다의 거북이를 살려야겠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도덕적 실천이지. 해야 할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 어떻게 옮길 수가 있을까요? 바다 거북이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포유류. 바다의 생물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내가 살리기 위해서는 미세 플라스틱 없애야겠다. 플라스틱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지금 운동을 잠깐 하러 나가요. 뭐 편의점에서 물 하나 사 먹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텀블러, 물병에다가 집에서 물을 담아가지고 나가서 이걸 먹어야겠다. 얼음물을 얼려서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도덕적 지식, 사고, 감정, 도덕적 실천 의지. 선생님이 새끼 거북이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교과서 31페이지 보면 의로운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 사람이 발을 헛디뎌 지하철 선로에 추락했다. 승객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선뜻 내려가기를 겁냈다. 그쵸?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안 도와줘서 선로에 열차가 들어오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겠죠. 그때 마침 계단을 내려오던 한 청년이 쓰러진 사람을 보곤 선로로 뛰어들었다. 이를 본 또 다른 청년이 따라 내려가 그 사람을 순식간에 같이 안아 신경장으로 옮겼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이 두 청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목숨을 구하게 된 거죠. 우리는 바로 도덕적 지식, 사고를 했을 때 순식간에 이거를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다다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번. 두 청년의 도덕적 지식과 도덕적 사고가 무엇이었을지 써보자. 선생님이 써봤는데요. 자, 도덕적 지식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도덕적 사고는 지하철 선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며 내가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목숨까지도 위태롭다. 나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그를 구하면 살릴 수 있다. 사고를 한 거죠. 그래서 2번. 위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려면 0.3초 안에 판단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한다. 두 청년은 어떻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도덕적 지식이 내면화되고 습득되고 이러한 행동이 습관화될 때 위급한 상황에서도 도덕적 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 실천 의지가 내면화됐을 때 우린 바로 실천할 수 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3단계로 넘어가 보면 윤리, 도덕적 문제 상황. 중간고사를 망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성적표를 받아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결과가 나와 있었다. 절대로 부모님께 이런 성적을 보여줄 순 없다. 태어나 처음으로 성적표를 숨겼다. 하지만 역시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 금요일 밤 씻고 나오는데 아빠가 불렀다. 거실에 갔더니 테이블에 하얀 종이가 놓여 있었다. 저건 설마 내 시험지잖아. 어째서 저게 여기 있는 거지? 책상 서랍 속에 처박아 두었는데 어느새 거실로 들어온 엄마는 아빠가 앉은 소파 근처에 서서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 윗글의 주인공은 정직해야 한다라는 도덕 규범을 알고 있었지만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부모님에게는 정직해야 한다. 성적표를 보여드려야 한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써봤습니다. 해야 할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도덕적 실천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썼습니까? 자, 두 번째, 위의 사례처럼 내가 경험했던 도덕적 문제 상황을 다음에 맞게 정리해보자.
지금 2번을 여러분도 각자 교과서에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은 첫 번째 내가 겪은 문제 상황은 우리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교실에서 1만 원을 주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내가 가졌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쓸 수 있을까요? 도덕적 문제 상황. 여러분이랑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상호작용하며 주고받으며 여러분 발표 수업도 하고 또 다양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서 또 읽어주기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할 텐데 굉장히 아쉽지만 우선은 교과서에 작성하는 걸로 아쉬움을 달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과 관련된 도덕적 지식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을 때는 곧바로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라는 도덕적 지식 누구나 갖고 있지요. 자, 세 번째. 그 당시에 관련된 사람의 감정은 어땠을까? 나는 누가 보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고 친구들이 알까봐 눈치를 보게 되고 두렵죠. 누가 알았으면 어떡하지? 누가 봤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속상했을 것이다. 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네 번째. 그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반 친구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서 주인을 찾아주거나 담임 선생님께 가져다 드린다. 그러면 종례 시간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겠죠. 누구가 교실에서 10,000원을 주었는데 혹시 이거 누구 건지 손 들어볼래? 혹시 잃어버린 사람 있니? 이렇게 해서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자, 2단계 교과 32페이지 넘어가면 도덕적 행동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도덕적 무지가 있습니다. 무지. 도덕적 문제 상황에 관한 도덕적 지식이나 행동 규범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달걀 껍질, 그리고 우리가 잘 먹는 치킨 뼈 같은 거는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면 안 되죠. 근데 간혹 잘못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알면은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지요. 자, 두 번째. 충동과 무관심. 충동은 옳은 행동을 하려는 의지보다 충동적인 감정이나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관심. 도덕적 문제 상황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과 관련 없는 일로 여기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첫 번째 보여줬던 거 38명의 목격자 기억나죠? 38명이나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괴한에게 피습을 당한 그 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되었죠. 왜? 아무도 신고를 안 한 거죠. 무관심도 있었을 테고 또 38명이나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신고를 하겠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만약에 신고를 했는데 이 피습한 사람, 범죄자가 나를 알게 되면 내가 신고한 걸 알게 돼서 보복을 할까봐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못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이유, 충동과 무관심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용기 부족과 이기심이 있습니다. 용기 부족은 부도덕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사회적 분위기나 외적인 강제가 두렵기 때문에 용기 부족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네 번째, 이기심이 있습니다. 비도덕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도덕적 행동의 어려움을 겪는다. 자, 2번 봅시다. 도덕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도덕적 행동의 실천에 있다. 우리는 도덕적 지식, 사고, 도덕적 감정, 정의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우리는 도덕적 실천 의지를 갖고 도덕적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우리는 도덕 공부를 하는 목표가 있다. 바로 이것을 도덕적 행동의 실천이다. 시행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한다. 잘 알아두십시오. 지행일치, 도덕 공부의 궁극적 목표이다. 자, 3단계 교과서 33페이지 보면요. 침묵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YTN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른 아침에 걸어가던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 출근길에 나섰던 근처 아파트 경비원 박 씨였다. 한동안 쓰러진 박 씨 옆으로 행인과 차량 여러 대가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박 씨를 도우려는 사람은 없었다. 박 씨는 이렇게 5분 넘게 방치되다 퇴근하던 동료 경비원에게 가까스로 발견되었다. 119 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조치에 나섰지만 박 씨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 자, 33페이지 3단계 1번, 2번, 3번은 지금 각자 교과서에 작성해 보도록 하세요. 우리 이와 같은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운전자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이 서툴렀나 봐요. 그래서 차량이 옆으로 전복이 됐는데 운전자를 빨리 꺼내지 않으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나가던 시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옆으로 전복된 차를 다시 정상적으로 그쵸, 이렇게 해놓고 그 위험에 처해 있던 운전자를 구조해내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 도와줄 수 없는 일이지만 지나가던 행인들이 다 3355 모여가지고 그 운전자를 구해낸 경우도 있었죠. 자, 그러면 1번 선생님입니다. 많은 사람이 박 씨를 돕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도덕적 문제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바로 도덕적 무관심 때문이다. 무관심. 두 번째, 내가 위에 박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 38명의 목격자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굉장히 다급하고 위험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누가 나를 신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모른 척 한다면 너무 섭섭하고 슬퍼질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위와 같은 사건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그 이유와 함께 써보자. 우선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외치고 주변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119에 전화하여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응급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구급차 119에 전화해서 구조 요청만 하더라도 그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4단계입니다. 나의 도덕적 실천을 방해하는 것들. 나의 도덕적 실천을 방해하는 원인에 따른 사례를 찾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실천해 보자. 자, 여러분도 지금 교과서 33페이지 4단계를 작성해 보세요. 도덕적 실천을 방해하는 것들. 첫 번째 도덕적 무지, 두 번째 충동, 세 번째 무관심, 네 번째 용기 부족, 다섯 번째 이기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도덕적 무지. 자, 경험한 사례. 선생님이 경험한 거예요. 음식물을 분리 배출할 때 달걀 껍데기, 닭뼈, 조개 껍데기 등을 한꺼번에 같이 버렸다. 몰랐죠, 처음에는. 같이 버려도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달걀 껍데기랑 닭뼈랑 조개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인터넷을 찾아봤죠. 도덕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찾아본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분리 배출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도 이제 알았죠? 분리 배출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만약에 치킨을 엄마랑 같이 시켜 먹었는데 갑자기 치킨뼈를 모으시더니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셨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충동입니다. 친구가 실수로 내 물건을 잃어버려 사과하는데도 화를 버럭내며 욕을 했다. 선생님이 욕의 반격 보여줬었죠. 욕을 하면 듣는 사람이 물론 기분 나쁘고 마음의 상처를 입죠. 하지만 욕을 발설한 사람도 뇌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내 몸에 병이 생길 수가 있다. 보여줬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그 자리를 잠시 피하거나 3분 후에 이야기하도록 한다. 그러면 친구에게 욕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치. 그럴 수 있어. 그럼 나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무관심이 나와 있는데요. 자, 경험한 사례는 집 근처에서 길 잃은 강아지를 보았는데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관심 가질 것 같아서 내버려 두었다. 요즘에 강아지 목줄 보면은 이렇게 전화번호랑 다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그 주인을 찾아줄 수가 있죠. 음. 자, 극복하기 위한 방안.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도덕적 민감성을 기른다. 이 민감성은 뭐냐면요. 이것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탈북 모자 사건 기억나십니까? 북한에서 넘어오신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이렇게 홀로 잘 키우고 계시는데 아들이 이제 뇌병변이라는 이제 병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수시로 이제 아프고 열도 오르고 하니까 아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랑 이혼을 하고 혼자 이제 생계를 유지하며 사시는데 제과제빵 기술을 갖고 계셔서 이제 빵집에서 이제 일을 하셨나 봐요. 근데 아들이 자꾸 아프고 갑자기 응급실 갈 일이 생기고 하니까 생계를 이제 못 하시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시는 거에 이제 전념을 하신 거예요. 아이가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옆집에서 이 7살 아들을 키우고 계셨는데 이 아이 목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아이가 밖에 나오는 게 점점 줄어들더니 아예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사를 갔나? 아니면 어디 멀리 갔나? 그 주변 그 이웃들이 굉장히 궁금했었죠. 그래서 하도 인기척도 없고 나오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이고 하니까 이제 문을 두드려 본 거예요. 근데 인기척이 없으니까 왠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럴까 해서 이제 119 그 다음에 경찰 대동해서 이제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갔더니 어머니와 아들이 이미 아사한 상태였죠. 아사. 음. 그래서 이제 수색을 해봤더니 내 냉장고에는 고춧가루만 이렇게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쌀, 우유, 이제 생필품 같은 거는 이제 전혀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정말 내가 옆에 있었으면 도와줬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 그쵸?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도덕적 민감성 너무 안 됐다. 도와줬으면 지금 그 7살 아이랑 어머니가 잘 살고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게 바로 도덕적 민감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기 부족인데, 네 번째, 용기 부족. 형이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지만 형이 무서워 말하지 못했다. 절대적인 존재죠. 형님, 극복하기 위한 방안 뭐가 있을까요? 올바른 일이라면 정정당당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지닌다. 기른다. 그쵸? 부모님께 살짝 말씀드려야겠죠. 형이 자꾸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다. 어머니가 이제 형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용기를 갖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기심입니다. 급식을 빨리 먹으려고 새치기를 했다. 한 번씩 경험해본 적 있죠? 배가 너무 고파서. 근데 나만 고픈 게 아니라 다 배고픕니다. 만약에 다 배고프다고 해서 우르르 다 몰려가서 새치기를 하면 어딨어. 아무도 밥을 못 먹게 됩니다. 모두 나처럼 행동한다면 내가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 본다. 이런 거. 자, 그리고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 도덕적으로 해야 할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을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죠? 도덕적 지식, 사고, 도덕적 감정 이런 것을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위해서 가져야 하는 실천 의지라고 했죠. 도덕적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을 실천 의지라고 한다. 이 실천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도덕적 행동이 어려운 이유는 도덕적 무지, 충동과 무관심, 용기 부족 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지식, 사고, 감정을 기반으로 실천 의지를 갖고 도덕적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자,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과제 제3위의 일기를 시청할 건데요.
자, 도덕 규범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악성 댓글. 요즘 연예인 자살 있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자세, 다짐 등을 여러분이 잘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 교과서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